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경매학원 주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해드려 볼게요. 자, 부동산 세금은 살 때 취득세라는 걸 내고요.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라는 걸 냅니다. 그 재산세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 이 세 가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좀 잘 아셔야 되지만 보유세는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보유세는 재산세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 광주에 첨단 자이 1차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약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제가 1년에 재산세를 2번 냈죠. 25만 몇천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7월하고 9월 정도 2번 정도 냈네요. 이건 저희가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에서 알아서 책정해서 보내는 거니까 크게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또 하나는 비슷한 아파트 쌍촌동에 한국 아델리움을 갖고 있는데 그건 4억 초반대 아파트였죠. 그것은 세금, 보유세, 재산세를 어떻게 냈냐면 2번 정도 27만 몇천 원씩 2번 냈어요. 또 하나는 1억,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더니 그 상무지구 버들마을이죠. 거기 했더니 1억 미만의 아파트였는데 그건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내더라고요.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순서도 좀 중요했죠. 먼저 사냐 늦게 사냐에 따라서 취득세를 살 당시부터 많이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세법이 하나 바뀐 게 있죠. 그래서 설명해 드려보면 취득세 말 그대로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를 내지 않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주택이 하나나 둘 갖고 계신 분들은 취득세를 1%를 내고요. 지방교육세를 0.1%를 냅니다. 그래서 1.1%의 세금을 낸다고 그러고요. 3주택자는 8%, 0.4%에서 8.4%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4주택자부터는 12%, 0.4%에서 12.4%의 살 당시, 취득할 당시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죠. 85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85평방미터 이상을 사실 때에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래서 또 좀 더 내죠. 그래서 0.2%, 0.6%, 1.0%, 1.0%를 내게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1, 2주택까지는 1.3%를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는 9%, 4주택 이상은 13.4%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5년도에 법이 하나 바뀌었죠. 그러니까 2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에는 1.1%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하고 매매가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매가 한 2억 5천 이하라면 보통 여기 2억 원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공시지가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공시지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몇 프로? 1.1%만 낸다.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공시지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1%만 냅니다. 또 하나는 공시지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예전에는 주택세 포함을 시켰지만 포함을 안 해준대요. 이것은 어쩔 때예요? 취득세 할 때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거지. 양도소득세 낼 때는 상관없습니다. 주택세 포함됩니다. 취득세 낼 당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저희한테 지방에 사신 분들한테는 저희한테 참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법인의 취득세는 12%고요. 오피스텔이나 토지, 건물 취득할 때는 4.6%의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본인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갖추고 계신다면 취득할 당시에도 세금을 예측하고 사실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 취득세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라는 게 뭡니까? 양도? 할 때 소득세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1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럼 5천만 원 손해가 났네요. 양도소득세 냅니까? 안 내요. 소득이 아니잖아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2억에 사서 2억에 팔았어요. 이거 역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요. 2억에 사서 2억 5천에 3억에 팔게 된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네요. 그때 내는 세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주택은 1년 미만에 팔면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2년 미만에 팔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토지 상가는 어떻게 되냐?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서 내가 1억의 차이를 남겼어요. 2억에 사서 3억에 팔았는데 1년 안에 팔아버렸네요. 그러면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또 2년 안에 팔더라도 60% 양도소득, 쉽게 말하면 7천, 6천만 원의 세금을, 많은 세금을 내야 되네요.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 일반 세율. 이런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란 건 뭐냐면 개인으로 사고 팔 때는 가급적이면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게 낫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매로 주택이나 이런 토지 상가를 취득했더라도 세금을 좀 절약하시려고 그러면 1년이나 2년 안에 파는 게 아니고 2년을 넘긴 이후에 파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또 3년, 4년, 5년씩 갖고 계시다 팔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또 해주죠. 그래서 조금 더 세금은 적게 내게 되겠네요. 봤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기준으로 1년 안에 팔면 이 정도 세금을 내게 되지만 2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게 된다면 1억 원을 차익을 남겼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뭐 특별공제 빼주고 못 빼주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약 20% 이쪽 저쪽에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럼 일반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간단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더 복잡하지만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꼭 뭐 이렇게 당장 뭐 답안지를 제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냐면 1,400만 원, 5천만 원, 8,800, 1억 5천 해가지고 6%, 15%, 24%, 35%를 이런 식으로 간단히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그런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걸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간단한 것부터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좀 더 본인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좀 어려운 것들이나 자세한 것들은 그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주 경매학원이었습니다.